결국은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멘트를 좀 세게 던져서 시중금리가 안 내려가게 잡아놓은 건데, 오히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한국 채권에 투자해야 될 좋은 금리 레벨을 만들어주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국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뭐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워낙에 큰 변수인데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 다뤘지만은 WGBI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된다는 이 뉴스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한국이 한 2년 만에, 거의 3년 만인가요? 네,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단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채권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 한국채 좋아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뭐 목요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드디어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25p 금리 인하를 해서 드디어 3.25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지난주 금통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뭐였냐면, 아마 들리셔야 됩니다. 채권 하시는 분은 매파적 금리 인하.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시원하게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한 겁니다. 금리 인하 한데 앞으로 금리 로드맵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하는데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 많이 갖지 마, 이렇게 멘트를 던진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제가 관련 설명드리고, 일단 좀 간단하게 지난주 했던 얘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죠. 일단 금통위원 6명인데 6명 중에 5명이 25p 금리 인하를 얘기했고, 한 명만 동결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충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25p 정도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였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앞으로 3개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것도 반대로 5명 동결입니다. 5명은 앞으로 한 3개월간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소수 의견 1명 정도만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보통 이제 연준 얘기, 그러니까 한국은행 얘기할 때 연준만큼 중요하잖아요, 한국채는. 그죠? 근데 워낙에 이창용 총재님께서 미 연준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창용 총재님 발언에 대한 꼭지 한 4가지 정도의 키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요번에 지금 앞으로 3개월간 동결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유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7월 달인가요? 7,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저도 방송에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환경인데, 우리 국내 어떤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부동산 때문이었잖아요. 또 금리 인하 할 거라 생각하니까 부동산 대출이 확 늘고, 이건 또 더 큰 문제라서, 그래서 부동산과 가계 부채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거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25p를 인하를 했지만은 바로 금리 인하하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바로 대출 확 늘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과 이 관련된 대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몇 달 한번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얘기한 거는 금리 인하 끝이라고 바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거. 매파적 금리 인하 뭐였죠?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영어로 expectation management라는 거죠. 사람들이 금리 인하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하 많이 하겠네, 앞으로 금리 내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못하게, 야 너무 기대하지 마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동산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를 했고, 그래서 3개월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25pb를 했으니까 또 기대감이 살아날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 몇 달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건이, 그러니까 포인트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번에 물가가 1%대로 떨어졌잖아요. 물가 1%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아직 정책금리가 3.25잖아요.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너무 높아요. 실질금리가 너무 높으면 결국 실질금리라는 건 뭐냐, 물가보다도 정책금리가 더 높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국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이창용 총재 멘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하기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중장기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한번 좀 더 리마인드 할게요. 지금 금리 인하 배경을 보면 첫 번째 8월 달인가 7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부동산에 걱정을 했잖아요. 다행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진정세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수도권인데 수도권 가격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요 오른편에 요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에 요것도 조금씩 주로 5대 은행들 보니까 데이터가 확 늘었다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5대 은행 대출 잔고 주담대도 약간 꺾이고 있어서 조금 진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 얘기를 좀 했던 거고, 근데 25p 인하했지만 요거 때문에 또 늘까봐 또 우려가 있으니까 몇 달 지켜보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금리 25p를 하게 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부여겠죠. 물가가 완전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below 2%입니다. 2%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정책금리 부분인데 여기 코어 CPI가 보시면 1%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이 전체, 요거는 이제 식음료만, 그러니까 요건 전체 CPI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특히 코어 CPI 중에는 코어 CPI는 2% 아래 떨어져서 물가만 보면은 금리 인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란 거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요런, 그러니까 내수나 물가를 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부동산이 최근 약간 좀 진정세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규제책을 하니까 좀 틀어잡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인하를 하되 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멘트를 던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WGBI 인덱스도 말씀드렸지만은 WGBI 인덱스와 이런 요번에 금리 인하가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WGBI 인덱스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리미티드, 제한적인 시장 영향이다. 그래서 이거 너무 크게 할 거는 못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한번 같이 한번 여기 그려서 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한 4%대로 다시 쭉 올라왔죠. 반면 한국 그림 볼까요? 한국 미국과 달라요. 최근 올랐지만 제한적으로 오르죠. 그래서 먼저 그 얘기 전에 최근 제가 저희 회사 이게 자료입니다. 자문사 자료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금리가 거의 미미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대로 시장금리가 좀 제한적이고, 오늘 촬영한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또 오늘 또 보니까 거의 보합세, 약보합세 정도라서 거의 금리 인하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최근에 미국은 금리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왔고, 반면 한국은 그런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저는 유튜브 댓글에 와 대표 너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개인 회사 자문 고객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채권이 미국 채권보다 더 투자하기가 좋다라고 수차례 언급드렸습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번에 WGBI 인덱스와 한국 금리 인하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WGBI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굿뉴스고, 한국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멘트를 좀 세게 던져서 시중금리가 안 내려가게 잡아놓은 건데, 오히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한국 채권을 투자해야 될 좋은 금리 레벨을 만들어주는 거다. 우리 중장기적으로 관점은 한국 채권 투자하기 좋은 관점의 어떤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나요?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을 제공해주는 관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도 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 좀 드릴 거는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 자료 한국 경제 전망과 여러 가지 뭐 금리 전망인데, 골드만삭스 정답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IB들이 이번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참고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수업, 그 저희 클래스에서는 자세하게 IB들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도 있지만, 뭐 제가 그런 자료보다는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골드만의 한 개 회사의 전망을 간단히 소개를 해주는 걸로 중장기 전망을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골드만삭스가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나온 자료고요. 볼게요. 보면은 일단 GDP 성장률 보시면은 금년 2.3인데 내년 2.4로 조금, 골드만삭스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좋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IB들 중에 속성이 골드만삭스가 가장 경제를 불리시하게 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 먼저 이해하시고 이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경제 좋게 바라보는 이제 하우스인데,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2.3에서 2.4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수출이 금년에 저희가 한국 6.8인데 내년 2.9로 많이 좀 줄어드네요. 성장률이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금년 연간으로 봤을 때 2.4 보는데 내년에 2.0, 물가가 내려가네요. 이건 채권 투자는 입장에서 금리 쪽에서 긍정적입니다. 2.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금리가 이번에 인하해서 3.25잖아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에 2.5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채권의 매력도를 더 증가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이벤트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금리가 안 내려가는 거는 한국 채권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시장을 우리가 너무 속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